딜리버리면 내일부터인데요. 아마 이분들이 가장 설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희 드라마는 생과 사, 삶과 죽음의 경계에서 만난 두 사람이 서로의 숙제를 해결하면서 그 안에서 삶의 소중함을 깨닫는 이야기를 재미있고 감동적으로 담은 드라마입니다. 이렇게 찾아와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영민이는요, 어머니가 물려주신 이제 택시를 타고 가정의 어떠한 행복을 지키기 위해서 열심히 돈을 벌어야만 하는 그런 생계형 택시 기사이고요. 되게 겉으로 보기에는 조금 짠돌이고 약간 좀 무뚝뚝해 보일 수도 있는데 회를 거듭할수록 또 따뜻한 면과 또 밝은 모습들 많이 나올 거니까요. 많이 성장하는 모습 많이 기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지연이는요, 일단 귀신이고요. 그리고 굉장히 강강약약한 사람이에요. 강한 사람한테는 굉장히 강하고 약한 사람한테는 정말 한없이 약해지는 그런 따뜻하고 인간미 넘치는 귀신이지만 살아생전에 그런 정의감이 굉장히 가득 찬 친구고요. 또 때로는 굉장히 뻔뻔할 줄도 아는 아주 잔망스러운 매력적인 친구입니다. 네, 영민이와 함께 귀신 택시를 운영하게 되면서 많은 일들이 펼쳐지는데, 네, 본방을 봐주시면 그것은 알 수 있지 않을까. 네, 꼭 본방사수 해주시고 많은 이렇게 관심과 오늘 이 자리에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우선 도규진이라는 친구는요, 굉장히 시니컬해 보이지만 되게 환자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 마음 따뜻한 그런 의사고요. 그리고 영민과 우리 또 지연 양의 관계에서는 약간 둘이 약간 하이텐션 수사극이라고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수사를 하게 되는데 그걸 또 다른 쪽에서 저만의 또 방법으로 같이 공주는 아니지만 같이 수사를 하면서 비밀을 파헤쳐 나가는 그런 인물이라고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아요. 먼저 김민석 배우님한테는 7년 만에 의사 역할이시더라고요. 근데 이게 되게 예전에는 뭐랄까 풋풋한 청년 의사 같았다면 이번에는 뭔가 완벽하고 이런 설정인데 그 의사를 다시 연기하는 거에 대해서 차별화에 대해서도 고민이 많을 것 같고 그 완벽하다는 설정 때문에 부담감도 있었을 것 같은데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준비를 하셨는지 궁금하고요. 우선 오래된 드라마인데 우리 기자님께서 기억을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집에 가서 한번 다시 봐야겠네요. 그만큼 혼신의 연기를 보여주셨기 때문에 머리도 막 깎고. 머리 깎아서 그런가 봐요. 그만큼 연기 투혼을 불사른 작품이죠. 이번에 어떠셨어요, 배우님? 우선 질문에 의한 답을 하자면 그때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뭔가 굉장히 좀 살기 위해 내가 이 바닥에서 살아남기 위해 보여주기 위해 연기를 되게 많이 했다는 생각이 되게 많이 들었었고 그런 지점에서 그때가 굉장히 아쉬웠었어요. 저는 그렇지만 그 안에서 제가 그 당시에 제가 가지고 있었던 뭔가 활발함이나 좀 미소년 같은 그런 모습들을 되게 보여주려고 애를 썼던 작품이라면 이번 작품은 그냥 이제 세월을 지나온 정말 30대의 내가 30대 중반을 들어서는 내가 의사를 맡았을 땐 어떻게 내가 변해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연기를 했었고 그렇다고 뭔가 차별화를 두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냥 흘러가는 대로 저의 고연한 모습대로 그냥 자연스럽게 지금 내가 의사라면 어땠을까 어떨까라는 고민을 가지고 연기를 많이 했었던 작품인 것 같습니다. 네, 그 의사 역할을 또 이제 다시 맡는 거기 때문에 좀 부담감은 없으셨을지도 질문 주셨거든요.
어떠셨어요? 이게 의사를 하면 제일 부담스러운 지점이 네. 어떤 거냐면 어쨌건 관객들은 드라마를 볼 때 드라마적인 게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뭔가 의사들은 늘 다급하고 화가 나 있고 이런 것들을 조금 본의 아니게 제가 하고 있다는 거를 아는데 실제 응급실 가보시면 정말 별로 크게 아파도 별 관심이 없으시거든요. 의사분들은 본인 일이기 때문에 차분하시고 오히려 그래서 그런 지점들을 제가 응급실을 갔을 때 좀 서럽게 느껴졌던 적도 많았었어요. 왜 이렇게 사람 죽겠는데 무심해 저 사람은 이런 생각도 되게 많이 했었는데 근데 주위를 물어보니까 또 응급 의사가 또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뭐 TV 앞에서 이렇게 인터뷰를 할 때 막 심장이 터질 것 같고 막 흥분된 상태가 아니듯이 그냥 그런 텐션을 좀 유지하면서 그런데도 시청자분들께서 재밌게 받아들일 수 있게 드라마적으로 연기를 한번 잘 섞어보자 그런 지점이 저의 목표였는데 잘 모르겠네요. 제가 잘했을지 그거는 이제 잘 못했으면 제가 시청자분들한테 벌 받겠습니다. 아닙니다. 지금 준비하신 것만 들어도 사실 이런 드라마의 틀거리 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 좀 영혼의 마지막 소원을 들어주는 형식이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차별성을 말씀하셨지만 이미 뭐 일장백 집사라든지 아니면 지금부터 쇼타임이라든지 이런 작품 중에서도 이제 이런 코드가 있었는데 좀 이러한 영혼을 소재로 한 드라마들이 좀 많이 제작되는 이유가 좀 궁금하거든요. 그러니까 사람 사이에 그런 인간성을 얘기할 수도 있지만 굳이 인간성을 얘기하기 위해서 영혼을 또 차용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또 궁금증이 좀 있으실 것 같아서 좀 이렇게 영혼, 귀신 이런 소재의 좀 드라마들이 많이 좀 제작이 되는 이유가 좀 궁금하고요. 그리고 찬영 씨께 질문 드리는 거는 아까 이제 성인 연기 얘기를 하셔서 사실 이제 지금까지 하셨던 배역들은 다 학생 기반이 된 역할이었고 이제부터 넘어가시는 상황인데 배우로서는 굉장히 중요한 전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굉장히 작품을 고르는 데나 내가 어떤 연기를 해야 할지 아까 도전이라고 또 말씀하신 부분이 있어서 그런 마음적으로 뭐 많은 부담이 있거나 그러지는 않으셨을 것 같은데 성인 연기다 이게 딱 구분이 된 게 아니잖아요. 아영 연기, 성인 연기가 구분된 건 아니니까 좀 어떻게 좀 자연스럽게 성인 역할로 넘어가기 위해서 마음에 이런 준비를 하고 뭐 이런 과정이 좀 있으셨는지 그런 거 좀 여쭤보겠습니다. 사실은 진짜 조금 어려운 문제일 수도 있는 것 같아요.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1년에 다른 그 영혼을 소재로 한 드라마들이 분명히 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딜리버리맨이 가지고 있는 장점이라고 제가 말씀드린 점 바로 이제 저희 드라마는 그래도 그 안에 어떤 감정을 일으킬 수 있는 휴머니즘이 좀 더 강한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최근에 그런 1년의 드라마들이 만들어지는 이유가 아무래도 어떤 현실의 팍팍함을 그 현실이 팍팍하다 보니까 저희 사는 게 참 힘들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내 주위의 그 어떤 소중함들에 대해서 많이 깨닫지 못하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오히려 그 죽음 이후의 그 캐릭터들을 이용해서 한 번뿐인 삶에 대한 어떤 그 소중함을 다시 한번 느끼게 만드는 그런 이유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사실 딜리버리맨 저희 그 에피소드들을 보면서도 저도 사실은 내 가족들, 내 친구들 내 주위 사람들한테 조금 더 잘해야 되겠다. 분명히 나한테는 한 번뿐인 만남인데 그런 생각들을 많이 갖게 됐던 것 같습니다. 아마 그런 이유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네, 한 번뿐인 인생에 대한 또 여러 가지를 만날 수 있는 그런 대답이었고요. 찬영 씨, 뭐 굳이 뭐 성인 연기와 야한 연기 구분하진 않겠지만 그래도 준비하시면서 좀 염두에 두신 부분이 있으셨을 것 같아요. 어떠셨어요? 우선 제가 고등학생 시절을 거쳐 봤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그 시기의 어떠한 경험들과 느낌들 그리고 생각들 그런 것들에는 이제 어느 정도 알고 있지만 영민이는 이번에 26살이었어요. 제가 대본을 받았을 당시에는 22살이 막 됐을 때였거든요. 그래서 뭔가 경험해보지 못한 그런 나이대 캐릭터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좀 더 영민이와 가까워지기 위해서 나이에 대한 부분도
항상 염두를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주변에 형 누나들한테도 물어보고 감독님께도 물어봤었는데 사실 그냥 너대로 충분히 너가 생각한 대로 해도 괜찮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 그리고 저도 사실 고등학생 교복을 입고 있으면 사실 고등학생이 될 수 있고 또 택시 기사 유니폼을 입고 있으면 택시 기사가 될 수 있는 게 연기의 재미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네, 저도 감독님 믿고 열심히 했습니다. 네. 윤찬영 배우께는 이제 지구학에서는 좀비랑 호흡을 맞추셨고 이번엔 귀신이랑 호흡을 맞추셨는데 인간이 아닌 존재들과 호흡을 맞추시는 건 좀 어떠신지 궁금하고요. 네. 이제 박민아 배우께는 이제 미녀 공심이나 절대 그 인화 이벤트를 확인하세요 해서 로맨스 케미를 보여주셨잖아요. 이제 갓 성인 연기에 도전하는 윤찬영 배우와 로맨스 케미는 어떠셨는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글을 읽고 들었던 강지연이라는 캐릭터, 일단 저희가 이제 이 기억 상실 귀신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 자기가 지금 어떻게 죽었는지, 어떤 한을 갖고 있는지, 이때 그런 어떤 무게감이 일단은 지금 자신도 이제 그 이유를 찾기 위해서 지금 이제 찬영 씨하고 같이 이제 영민이하고 같이 어떤 그 계속 같은 동선들을 밟게 되는데 일단은 그런 어떤 죽었지만 귀신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뭔가 그 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미소를 짓게 만들 수 있는 그런 즐거움을 표현할 수 있는 배우가 사실은 박민아 배우가 갖고 있는 또 큰 힘이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리고 평소 또 제 그 연출 지론 중에 하나가 일단은 저는 그 어떤 배역에도 운명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역할을 맡기 위해서 정말로 자신의 많은 것들을 180도 바꾸기보다는 그 배우가 가장 잘하는 지점하고 저희 대본이 갖고 있는 캐릭터하고 접합점을 저희가 잘 찾아서 표현하는 것들이 분명히 시청자들한테 훨씬 더 좀 자연스럽게 다가서지 않을까라는 지점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좀비분들이랑 할 때는 이제 사실 쫓겨다니느라 바빴으니까 이제 약간 근데 이번 딜리버리맨에서는 어쨌든 사람이 아닌 존재고 어떻게 보면은 무서운 존재일 수도 있고 또 소통하다 보면 이제 친근해질 수도 있고 그게 되게 중요했던 포인트인 것 같아요. 귀신들과 소통하면서 그들의 속사정을 이해하고 더 나아가서 더 큰 감정을 품는다든지 그런 부분들이 되게 흥미로웠던 것 같아요. 사람과 사람 간의 어떠한 소통이 아닌 사람과 또 사람이 아닌 존재와의 어떠한 조우 그런 부분이 흥미롭게 느껴지고 그리고 되게 이 드라마에서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맞아요. 이게 이제 이제 2번씩 가는 장면들이 있었어요. 이제 미나 누나와 이제 지연이와 같이 이렇게 대화를 하는 장면인데 네. 사실 귀신은 영민이만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자 컷 하는 순간에 이제 자 이제 지연 씨 나오실게요. 그리고 영민 씨 혼자 하실게요. 이러고 거의 허공에 대고 독백하듯이 막 이렇게 해요.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뭐야 저래 이런 식으로 보고 가고 그런 장면들도 되게 많았습니다. 네. 아니 무엇보다 뭐 좀비도 그렇고 영혼도 그렇지만 이렇게 현실적으로 잘 살려줄 수 있는 또 윤찬영 씨만의 매력이 있기 때문에 아마 이 두 분의 호흡이 기대가 되는데 박민아 씨와의 케미로 호흡은 좀 어떠셨어요? 말할 것도 없죠. 이제 네. 누나가 엄청 네. 이제 하이 텐션으로 저에게 던져주면 제가 좀 무심하게 튕겨내거나 아니면 그걸 그대로 받아서 이어가든지 해가지고 되게 좋았습니다. 찬영이가 얘기하기 전까지 저는 전혀 느끼지 못했었고요.
몰랐던 부분, 그러니까 몰랐을 정도로 첫 성인 연기를 하는지 몰랐을 정도로 굉장히 너무 잘 해냈고요. 로맨스 케미는 사실 조금 부담은 있었어요. 제가 이렇게 우리 8살 차이죠. 네, 8살 차이인데 제가 여태까지 로맨스를 해본 상대 배우 중에서 가장 어린 배우였고 네. 그러다 보니까 조금의 부담감은 있었지만 촬영이 들어가고 호흡을 맞춰보니 오, 좋았다. 생각보다 어렵지 않았다. 그래서 수월하게 촬영했던 것 같아요. 와. 이제 배우님들과 감독님 설명을 들으면서 궁금했던 점이 이제 이 주인공이 20대의 젊은 나이지만 이제 빚이 있는 상태의 택시 기사잖아요. 그러니까 보통 드라마는 좀 약간 좋은 직업이거나 아니면은 잘 나가는 배우나 연예인 뭐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사회적으로 하이 클래스의 주인공들이 나오는데 좀 이런 현실적이면서도 생계형의 주인공을 선택하신 이유가 따로 있는지 한번 감독님께 여쭤보겠습니다. 당연히 재력이 있는 남자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매력도가 분명히 엄청난 지점이 있을 텐데 저희는 그거보다는 지금 현재 20, 30대를 살고 있는 저희 젊은이들의 어떤 실제하고 조금 더 가까운 모습이 시청자들하고 그래도 많은 공감들을 살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 생각을 해서 조금 더 평범한 그런 젊은이로 접근한 하게 된 이유입니다. 여유가 없죠. 이제 어머니에 대해서 이제 돌아가시고 3개월밖에 안 지났지만 슬퍼할 틈이 없었어요. 그 부분이 좀 힘들었던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뭔가 돈을 생각하게 되는 그런 부분들도 좀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고, 그래서 쉽게 이렇게 마음을 다 꺼내놓진 않는, 그래서 또 빚을 만약에 영민이가 다 갚게 된다면 그때 영민이의 상태와 또 여유로움은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도 재밌게 기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네 분께서 우리 드라마의 관전 포인트를 하나씩 뽑아주시고 오늘 이 시간 좀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감독님부터 딜리버리맨이 가지고 있는 어떤 관전 포인트 좀 찝어주세요. 네, 저희 하이텐션 수사물로 로맨스가 있고 공포도 있고 스릴러도 있지만 그 안에 또 예상치 못할 의외성과 반전이 숨어 있습니다. 아마 그런 재미들을 기대하시고 보셔도 충분히 감동적으로 보실 수 있는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네, 찬영 씨. 딜리버리면 내일 공개되니까요. 많은 기대와 많은 사랑 그리고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정말 따뜻하고 행복하게 열심히 촬영했으니까요. 관전 포인트 마지막 인사 말고 찬영 씨 관전 포인트. 죄송합니다. 아니요, 그것도 하실 거예요. 마지막 인사도. 관전 포인트 네네. 딱 찬영 씨가 뽑는 관전 포인트. 그 귀신과 사람의 네. 간의 그런 관계, 네. 특별한 관계라고 생각합니다. 네, 마지막 인사도 해주세요. 딜리버리면 내일 공개되니까요.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여기 오신 기자님들께서 너무 이렇게 뭔가 사랑의 미소를 지금 보여주고 계십니다. 찬영 씨 고맙습니다. 미나 씨가 아까 찝어주셨어요. 미나 씨 역시 챙겨주시는 호흡이 남다릅니다. 네. 관전 포인트 좀 알려주세요. 저희가 장르가 복합 장르다 보니까 무수한 매력이 있는 것 같아요. 이게 겉으로 봤을 때는 이거를 어떻게 다 담아내지라는 궁금증도 있으실 텐데 저희 드라마를 보시면 이게 담아내줄 수 있구나라는 걸 느끼실 수 있으실 것 같고 아까 제가 가장 첫 번째로 얘기한 관전 포인트는 제가 꼽는 관전 포인트는 다시 지연이로 돌아와서 네. 영민이는 귀신한테 어떻게
돈을 받아낼까? 이거에 궁금증이 생기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그걸 잘 따라가면서 이 두 분의 좌충우돌, 그 대환장 듀오의 수사를 좀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인석 배우님. 예, 제가 생각한 관전 포인트는요. 우선 배우들 간의 호흡, 그리고 저희 셋 말고도 의외성을 가진 캐릭터들을 배우 선배님들, 후배님들이 되게 많아요. 좀 그런 에피소드들 주인공들도 따로 있고, 그런 둘이서 회당 풀어나가는 이런 에피소드들의 주인공들이나 아니면 이제 저희 셋 말고 의외성을 가진 캐릭터들이 되게 많으니까 그 점 좀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바로 내일이죠. 3월 1일 수요일 밤 9시에 첫 공개될 딜리버리맨 오늘 제작 발표에 함께했습니다. 내일 방영하는 만큼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 또 좋은 소문도 많이 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인사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